아주 이상적인 장 정결제는 오늘은 대장 내시경 설사약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서울성모병원 소화기센터 대장질환을 전담하고 계신 이보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검사약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제 장이 깨끗이 비워져야지 우리가 검사를 100% 하고 또 필요하면 0 정도 쉽게 떼우는데 10 내지 20%, 10명에 한두 명은 정결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또는 치료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확실하게 내시경 검사 후에 우리 설사약 어떻게 복용하고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건지 복용 시 주의법 같은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사실 이제 설사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아주 정확한 용어는 저희가 설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장을 잘 비우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실 정결제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 거를 가장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먹고 화장실에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하면은 또 힘도 많이 드시고 불쾌한 느낌도 있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잘 비워지지 않으면은 내시경이 맹장, 그러니까 대장의 가장 시작점인 맹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불완전 검사가 되겠죠. 또 안에 이제 내용물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작은 폴립이나 심지어 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사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또 합병증도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장 정결을 잘 하시는 것이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할 때 깨끗이 비운다는 게 역시 가장 검사의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군요. 근데 사실 장결제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완벽한 장결제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장결제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요? 어떤 약은 이제 안전한 대신에 맛이 안 좋고요. 또 어떤 약은 맛은 괜찮고 양은 적은데 약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이상적인 장 정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이제 점점 좀 많아지고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복용하기 쉽군 이제 환자가 선호하는 그런 정결제들이 다행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럼 각 정결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전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거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 4리터 PEG 용액이라고 하는 제제입니다. 이제 그 어르신 분들은 한 말씩 드신다 그래서 이게 말통으로 먹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리터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 환자 중 10명 중에 1명은 드시다가 구토 같은 걸 해서 잘 끝까지 못 드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특유의 조금 찝찝한 맛, 짠맛 같은 것이 기분 나쁜 짠맛 때문에 드시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약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약들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도 네.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처방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아직도 선호하는 그런 약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약을 처방했을 때 저희는 마음은 제일 편하고요. 조금 팁을 드리면은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서 드시면 그 불쾌한 맛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약의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비타민 C와 유사한 성분인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거를 섞어 가지고요. 복용량을 2리터나 1리터 정도로 줄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의 특유의 시큼한 맛이 좀 짠맛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리터를 2리터나 1리터 정도로 줄여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리터 용액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요. 1리터는 먹기는 편하지만
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전해질 이상이나 탈수 또 신장 기능의 이상 같은 거를 초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리터짜리 용액은 조금 기피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에 역시 이제 환자가 선언하는데 이게 콩팥경이 나빠진다든가 탈수 같은 게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거 복용하다가 토하시거나 이런 게 문제인가요?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부작용을 더 느끼시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하시는 게 좋나요? 예, 드시다가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신다든지 전신 쇠약감이 심하다든지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이상 증세들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시간보다 미리 일찍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요 의사의 진찰이나 간단한 문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것을 놓아서 전해질이나 탈수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혹시 경구로 좀 환자들한테 이온 음료를 좀 대신 좀 드시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로 먹는 물 복용량이 있는데 그 물 복용량을 잘 지키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약제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또 그런 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 황산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1리터 용액이 있습니다. 이 약의 장점은 복용량도 비교적 적고 비교적 고령 환자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약의 제일 단점은 쓴맛이 심합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이 처방되고 있지는 않은 약입니다. 네, 황산염 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를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황산염을 알약으로 만든 약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는 이런 알약이 있고요. 보통 한 번에 14알 정도를 2번에 걸쳐서 나누어 복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물은 한 2.5리터 정도의 추가로 물을 복용하셔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 훨씬 이제 입에 거부감이 없어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것도 조금만 단점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단점은 저희가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같은 날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위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좀 심각한 질환이 있다든지 위를 잘 보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이 약을 저희가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이 약은 아직까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환자분이 개인 부담금을 좀 한 10,000원 정도 더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굉장히 처음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써보니까 역시 고령의 환자나 기저질환자에서는 탈수나 전해질 이상, 신기능 이상 등이 역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 위주로 이 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약제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피코설페이트라고 하는 것을 주성분으로 한 이 물약입니다. 이 물약은 한 340cc 정도만 복용하면 되고요. 맛도 좋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허가받은 상은 2병만 드시게 돼 있는데요. 2병만 드시면은 이게 장 정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검진센터에서 좀 허용량보다 많은 3병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병을 처방하면 역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 등이 역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그 샘플을 아예 갖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인산염 알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는 뭐 XX 콜론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은 정상인에게서도 이 인산염이 신장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거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은 양이고 맛있는 약들은 적은 양을 먹는 대신에 탈수나 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잘 드셔야 되고, 드시다가 중간에 탈수가 생긴다든가 또 구토를 한다든가 또 지나친 설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탈수 때문에 어지럽거나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약제라도 이걸 잘 먹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장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정결을 잘 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 복용법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요. 그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환자분들이나 검사받은 분들의 블로그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나는 절반만 먹어도 깨끗하게 나와서 그만 먹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또 복용 시간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정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환자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또 실수 중에 하나가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이제 멀리 계신 분들 경우에는 당일날 아침에 올라오시면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시다가 이제 곤란한 경우를 겪을까봐 미리 전날 장 정결액을 다 드시고 금식만 하면 되겠지 하고 올라오시는데요. 이 정결액을 드시고 한 4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쓸개즙이 다시 내려오면서 장이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오전인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복용하시고 당일 아침에 마저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오후 검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분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한꺼번에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검사가 오후인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지거나 허기가 드시고 이제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과 주스나 이온 음료처럼 이렇게 글씨를 비춰봐서 어느 정도 보이는 투명한 음료는 검사 2시간 전까지 섭취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검사 날짜가 잡히면은 한 검사 5, 6일 전부터는 씨앗있는 음식이라든지 대변에서 형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을 드시면서 뭐 침대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실수록 장은 깨끗하게 마련이니까 드시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맑은 액체만 나오지 않고 노란 액체가 나온다든지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역시 연락을 하시거나 조금 미리 내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 조치를 받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결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 조금 더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주의를 주게 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나는 더 잘하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이전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장 정결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은 다음 검사 때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도 평상시에 이제 변비가 심하셨다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 또 환자가 입원 중인 분, 심각한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장 정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은 경우에 조금 미리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장 폐색이 의심되는 경우, 드시다가 복부 팽만이 일어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시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만 복용하시고 많이 움직이신 다음에 배변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약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주 드문 얘기긴 하지만 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4리터나 2리터의 용액을 다 드신 경우에 간혹 장 천공이 일어나서 수술까지 받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정결은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용법을 잘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제의 특성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고 안전한 약은 4리터짜리 약이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무난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드시고 그나마 먹기 나쁘지 않은 것이 2리터짜리 약의
아스코르빈산이 들어있는 저용량 PEG 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도저히 토해서 못 먹겠다. 그리고 나는 기저질환이 없고 비교적 젊고 건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산염 알약 제제 등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오전이면 반드시 전날 저녁과 당일날 아침 일찍 나누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시다가 이상 증세가 있거나 대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을 하시거나 검사 시간보다 미리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병변을 놓칠 수도 있고요. 우리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에서 장 정결이 잘 안 된 경우에는 1년 내에 다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검사를 또 단기간 내에 받게 되는 그러한 불편감을 줄이시려면 정결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